주십시오. 네,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외탈세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외탈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는 발표 중에서 무려 88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 발표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단속 실적이 좀 주춤했더라고요. 2010년보다 11년이 많이 뛰었는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 단속 실적이 이렇게 좀 주춤했던 것은 게다가 그때 이제 스위스 금융계좌에 대해서 조세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추진 규모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제 대규모 추징 사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단년도 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추징 실적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총 652명이 18조 원 신고했고 2011년보다 신고 인원이 24% 그리고 신고 금액이 61%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 제도가 역외탈세 적발하는 데 국세청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주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해외 금융 계좌만 의무 신고 대상인데 이것을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과 같은 다른 재산으로까지도 확대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세원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도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도 관련한 사항이라고 하면 네. 제가 적극적으로 판단하거나 네. 결정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회에서 먼저 다룰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법안 하나를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데 국세청의 여러 노력들을 지원하는, 협조하는 의미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금융계좌만 신고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신고 대상 자산을 크게 확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부류를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같은 부분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이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같은 자산 같은 것들, 서민 중산층이 보유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고가 자산의 경우에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 같은 유형 무형의 그런 고가 자산까지도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해서 그 역외탈세와 관련한 여러 주목받고 있는 상황들에 국세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신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정보 공개 관련한 가이드를 제출하셨던데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4가지 정도 분야에서 국세정보가 확대 공개돼야 된다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개별 납세자 샘플링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름, 상호, 과세번호 같은 개별 식별 정보는 삭제하더라도
납세 정보 유출 논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삭제하더라도 샘플링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무리 개별 식별 정보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만일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면 개별 샘플링 자료를 2개씩 묶어서 제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씩 묶은 자료,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한다면 조세연구원이나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여러 집단들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조세연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교수님들께서 학계에서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발전적인 의미의 연구가 상당히 세제 관련한 연구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세법을 만들고 정확한 세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샘플링 자료까지도 요구를 드린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직역별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직역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첩되는 영역의 사업자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미 지역별 회사 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5년 자료인데요. 이미 과거에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공개됐던 자료를 왜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는지 이유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성형외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물론이거니와 전자회사, 화학회사, 빵집, 운수업 이런 식으로 과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득 분위별 백분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뭐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법인세 같은 백분위 통계는 뭐 공개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종부세, 국세, 징수, 체납 같은 분야에 대해서 백분위 자료 공개를 해야 되겠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10분위 자료, 근로소득 연말정산 10분위 분포 현황이 이것도 역시나 2005년 자료로 2007년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앞으로 당연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법인과 개인 간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 저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적용 기준이. 특히 외관법 적용 법인은 지금도 재무제표는 물론 많은 정보가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여럿으로 얽혀있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수준과 개인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 수준을 기준 자체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고요. 법인의 경우는 개인 납세 정보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를 해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이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공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별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시군구, 시도별 단위까지 하고 있고요. 또 백분위 제공하는 자료를 이번에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살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덜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따로 의원실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